대표님 오늘은 보여주실 차들이 좀 있다고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보통 뭐 잘 나가는 차라든지 뭐 대중적인 차라든지 그냥 무난무난한 차들을 좀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그것보다는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장점 하나는 딱 있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차량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뭐 뭐니 해도 가격이 가장 좋은 차량입니다. 준준형에서 가장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도 굉장히 좋고요, 키로수도 굉장히 짧으면서 사고도 없고 1000만원대,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1000만원 초반대에서 고를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좀 심플하게 만든 것 같아요. 조금 좀 밋밋하다?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게 만들었어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이제 등급 자체가 K5나 소나타 등급이거든요. 공간도 괜찮고 옵션도 그렇게 딸리진 않습니다. 있을 만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있어요. 신년이 되면서 새내기들, 사회에 첫 출발하는 새내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학생들이 이제 차를 좀 많이 사러 와요. 근데 보통 이제 경차를 먼저 선호하거든요. 경차가 물론 좋습니다. 뭐 연비도 괜찮고 운전하기도 편한 건 사실인데, 좀 단점이라면은 좀 안전하지 않거든요. 경차는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막 끼어들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크락션을 많이 울려서 나는 경차를 절대 안 산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벤츠가 지나가면 크락션을 안 울리는데 꼭 경차가 끼어들게 하면 크락션 누르고 막 뭐 쌍라이트 켜고 막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초보일수록 조금 더 큰 차를 선호하는 게 뭐냐면 좀 안전한 거, 그다음에 사고가 나더라도 좀 다치지 않게끔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량은 집 체로키 모델입니다. 지프 체로키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죠. 정통 SUV이면서 4륜구동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차체가 높잖아요. 이게 이제 쇼바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르고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포장도로, 특히 좀 길이 안 좋으셔서 좀 특화된 차량이죠. SUV에서 4륜구동을 좀 뭐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제 국산 차량에서는 사실 모하빗밖에 없고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좀 고가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금액으로 트레일러도 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재가 많이 없는 차량이에요. 우리나라 차와 별반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옵션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버튼을 보시면 그림으로 잘 설명돼 있어서 쓰기도 굉장히 편해요. 보통 그냥 글씨만 써 있으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림으로 잘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편하고 옵션도 좋습니다. 찝이라는 차량을 사실 예전 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떤 신세대 MZ들은 잘 모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희귀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차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비싼 차로 알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니까 또 그런 데서 오는 또 만족감도 분명히 있죠. 다음 차량은 프리우스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은요, 하이브리드에서 연비가 가장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차량이고요. 외관에서 크기는 아반떼보다 좀 작지만 실제로 안에 타보시면은 실내 공간은 거의 뭐 아반떼와 흡사, 좀 굉장히 넓게 좀 잘 뺀 스타일입니다. 이 차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기가 없을 법한 해치백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뭐 굉장히 쓰기가 편하니까요. 이게 해치백 스타일이 이제 짐을 내리고 넣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그리고 앞에 의자를 또 폴딩하게 되면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으니까 1인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굳이 큰 차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들어서 조금 더 이런 차들이 좀 각광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관 디자인만큼이나 실내도 좀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일단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계기판이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손잡이가 원래 이제 일본 차들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으로 오게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옮기게 되면 이제 계기판도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가운데 놨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봉도 좀 다른 게 뭐냐면, 보통 기아봉이 뭐 핸들에 있다거나 이 가운데 여기에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다릅니다. 요즘에 이제 그랜저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좀 달라 있고요. 좀 단점은 뭐냐면 이제 통풍이 없어요. 열선은 있는데 통풍이 좀 빠져 있는 게 좀 단점이고, 실내 공간은 뭐 괜찮습니다. 높이도 굉장히 높고, 밖에서 봤을 때 차는 좀 작고 아담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넓고 확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정말 많이 찾으세요. 국내 차량들도 하이브리드만 달아야지 팔릴 정도로 주류가 하이브리드가 됐는데, 사실 뭐 하이브리드 타시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가 연비잖아요. 조용한 느낌이고. 그런데 이제 렉서스라든지 그랜저라든지 뭐 소나타라든지 금액대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고가예요. 그리고 또 금액을 낮추다 보면은 이제 구형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은 뭐 구형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금액대에서도 괜찮고 연비도 뭐 타입 추종을 고려할 정도로 잘 나오고요. 뭐 한 25km, 30km 나온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연비를 걱정하시고 장거리를 좀 많이 타신 분들한테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뭐 시내 이런 데서도 굉장히 연비가 좋으니까 제가 저는 뭐 일단 도시, 서울이나 수도권, 인천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하이브리드가 사실 고속도로보다는 시내에서 연비가 더 좋으니까요. 아예 또 해치백이고 하니까 또 네, 맞아요. 뭐 장보러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 뭐 아이 하나 정도 있으신 분들이 타시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장고장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토요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내구성 좋죠. 오늘은 장점 하나만큼은 확실한 차량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사실 내가 정말 필요한 차를 생각하시다 보면 아마 오늘 차량이 아마 쏙 들어오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뭐 그랜저라든지 뭐 K5라든지 소나타라든지 이런 어떤 뭐 그냥 무난무난한 차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점 하나만을 딱 고집하신다면 정말 가성비 좋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런 차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려서 정말 좋은 차로 선택해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구경하시고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